네, 이번 시간에는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변수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new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그냥 스크립트라고 한번 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젝트에서 바로 한 개의 게임 오브젝트를 넣어줄게요. 그냥 단순하게 캡슐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어셋치에서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폴더를 지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폴더 안에다가 한 개의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유니티 같은 경우는 C# 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하는데요. 일반적으로 C# 스크립트가 보다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더 적합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C#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뒤에 메인 컨트롤러라고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메인 컨트롤러라고 지어주신 뒤에 이렇게 오른쪽에는 해당 스크립트 파일의 소스 코드가 간략하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보다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C# 전문 통합 개발 환경이 이렇게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유니티뿐만 아니라 C#으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합니다. 이제 유니티에선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가장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이 잘 되어서 개발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의 컨트롤러를 만든 뒤에 우리가 이 씬에다가 추가한 하나의 객체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게임 안에서 이 객체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매칭해줬던 이 스크립트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즉 이제 특정한 객체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한마디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제로 어떠한 객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파일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클래스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제 이러한 클래스 파일은 실제로 실행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에 유의미한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스크립트는 다 이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것을 상속을 받습니다. 이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것은 사전에 구현이 된 것, 유니티의 내부적인 어떠한 처리와 연동을 해주는 하나의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스타트와 업데이트라는 두 가지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타트 함수와 업데이트 함수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스크립트 라이프 사이클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사이트는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기술 문서인데요. 이제 이걸 하나씩 읽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문서에도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스크립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웨이크 과정을 거쳐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스타트까지 실제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요. 즉 한마디로 특정한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의 위치를 어딘가로 이동시켜라,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해주고 싶을 때, 즉 어떠한 초기화적인 부분을 설정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스타트 함수 안에다가 설정해주고요.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되는 하나의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보면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객체가 어디에 부딪히거나 할 때 이렇게 물리와 관련된 함수들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on collision xxx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FPS 게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쏜 총알이 상대방이라는 그 객체에 닿았을 때, 즉 충돌을 했을 때 어떠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자 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input 이벤트예요. 이제 사용자가 어떠한 입력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자 할 때 이렇게 on 마우스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이 스타트 함수를 통해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함수를 불러와서 어떠한 논리적인 흐름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게임을 개발할 때는 초당 60프레임, 즉 60fps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매 프레임마다 어떠한 것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1초에 60번씩 업데이트 함수가 불러와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사실상 거의 연속된
즉 사실상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바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디버그라는 걸 이용해서 로그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신 뒤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신 뒤에 한번 이 위쪽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아래쪽에 느낌표 모양이 나오고 초기화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가 콘솔 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종료한 뒤에 콘솔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 로그 메시지가 콘솔 창에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소스 코드에서 몇 번째 라인에서 이러한 로그가 찍혔는지 또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우리 소스 코드에서 이 9번째 라인에서 로그가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떠한 로직을 처리할 때 로그를 찍어줌으로써 프로그래머가 보다 개발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public int 타이머라고 해서 0이라고 한번 넣어줄게요. 이제 int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정수형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바로 이렇게 debug.log라고 해서 먼저 타이머 한 다음에 플러스 번째 업데이트라고 한번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 이제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씩 더해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한번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1초당 60번씩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는 초당 60프레임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순식간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요소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특정한 변수를 이용해서 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렇게 어떠한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를 실제로 우리 프로젝트 안에 적용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